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목을 고를 때, 그 종목에 대한 상황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테면 제가 어떤 종목을 고를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느냐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물론 이제 저시총 같은 종목은 좀 다른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작업이 의미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최근에 10년 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막 여러 번 보고 왜 그런가를 알아가는 작업을 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면 어떤 종목 좋은 뭐 몇 년에 걸려서 주가가 올라가긴 하잖아요. 밑점 치고 올라가면. 근데 이제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홀딩 할 때 보유 기간도 최소한 몇 년이 걸리는 거 일반적이니까 그 보유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으면서 홀딩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 제품 서비스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제품 서비스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이어야 되고, 일단 뭐, IT 반도체, 부품주는 제가 소비자 될 수 없잖아요. 어차피 그 납품을 대기업이 하니까. 근데 일테면 엔터테인먼트 종목은 제가 소비자 될 수 있는 업종이죠. 물론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최근 이제 핫한 그런 뭐 대중음악을 듣진 않지만 그래도 소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맘만 먹으면 그 회사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종목은 그 어떤 특정 그룹이 뭐 신규 앨범을 내고 이럴 때 이제 매출도 좌우되고 이런 거죠. 더불어 위인도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예전에 한샘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한샘이라는 종목을 할 때 예전에 이제 1조가 안 됐어요. 시총이 좀 적었었어요. 적었었는데 위인이 한 2년 넘는 기간 동안 줄기차게 사가지고 주가를 많이 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때 보면 그게 이제 엄청 싸지 않은데도 계속 올렸단 말이죠.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돈 많은 정말 돈 많은 뭐 큰 운용 금액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치 평가할 때 꼭 PBR 퍼를 떠나서 이 회사가 나중에 계속 성장하면, 그래서 한샘 같은 경우 이 한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가구주는 1등인데 이 시총 그 시총은 너무 적다 이거죠. 그래서 그 통째로 볼 때 이 정도면 PBR 펄 떠나서 싼데 이러면서 계속 매집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최근에 이제 하이브나 뭐 SM이라든지 뭐 JYP 이런 거 위인들이 많이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PBR 풀어보면 납득이 잘 안 가죠. 물론 이제 JYP는 좀 다른 상황이고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JYP 정말 많이 올라 16살 당이 넘었죠. 뭐 최근에 이제 하이브도 많이 올라갔고, 하이브도 수익성이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네 종목을 언급할 텐데요. 그 네 종목 중 가장 매출액도 크고 1조 7천억 되니까 매출액이 가장 크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본 이익률은 되게 낮아요. 그렇지만 외인도 최근에 사고 막 그러는 게 이제 확장성이 큰 거죠. 확장성.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GDP 관련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데 되게 이제 경쟁력 있는 업종이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근데 이 어떤 시총이면 싼데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꼭 PBR 펄을 떠나서 그런 개념도 되게 중요하죠. 물론 그분들은 그 돈 많은 큰 돈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 입장은 자기가 올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올려버리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수익성을 할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쉬워요. 근데 저희 같은 개인은 이제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같이 동행하면 좋잖아요. 근데 떨어질 타임을 잘 모르니까 가급적 저가 매수하는 게 현명하죠. 대신 이제 저가 매수 잘하면 추가 매수는 그 주가 올린 사람이 좌우하니까 수익률이 클 수 있겠죠.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계속 확장성이랄까 이 회사 커질까 감안하면 좀 비싸더라도 더 매수해서 그 산업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
그 나라에서 갖는 위치랄 이런 걸 따려서 주가를 좌우하는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핫했잖아요. SM 관련해서 어, 뭐 최대주 관련해서 그래서 뭐 관심 많았었고 물론 최근에는 이제 SM이 다시 이제 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관심 있었고 저도 이제 관심 있었는데 언급을 안 하다가 이번 시간에는 잠깐 언급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엔터테인먼트 종목은 저희가 소비될 수 있는 업종이에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 이 향후 매출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가격수는 좀 비싸요. 비싸고 그렇지만 그런다 해서 못 살 건 아니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상대적인 거니까 주식 투자하는 건 상대적으로 우위성 있는 걸 사는 거고 상대적으로 싼 종목을 사는 거거든요. 물론 절대적 기준이 PBR, ROE에 따른 PBR4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쌀 때는 잠깐이고 비쌀 때는 되게 오랜 기간 비싸는 경우가 주식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 있으면 안 되지만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간혹 가다 싼 가격이 오죠. 그때 이제 저희는 매수하는 거고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잠깐 제가 회사 재무제표 때도 보면서 어차피 이 종목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같은 업종이고 단지 이제 그룹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그룹 자체가 다르고 그 그룹에 대한 어떤 선호도도 좀 다르죠. 하이브가 좀 막강해져. 뉴진스라는 그룹이 되게 이제 유튜브 뷰도 제가 이제 1억 뷰, 2억 뷰 이러니까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접근하기 좀 쉬운 업종이에요. 솔직히 접근하기 쉬운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선호주는 JYP인데 그 JYP뿐만 아니라 네 종목을 한꺼번에 좀 보면서 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을 볼 때 당연히 그 종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제 워런 버핏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재무제표도 이따 보겠지만 우선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두권에 있는 회사는 하이브입니다. 선두권에 있는 회사를 구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이제 매출액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경우 매출이 엄청 크더라도 수익이 안 나니까 선두 회사를 할 수 없지만 우선 엔터테인먼트 종목은 제가 이제 매출액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우선 1위가 하이브고요. 하이브 사이트에 들어간다면 나오죠. 그다음 이제 기업소도 들어갈 수도 있고 주말 했겠죠. 주말 당연히 했겠고 보면 이제 방시혁 의장 있고 쭉쭉 봐야죠. 이렇게 보고 어떤 상황인가 보고 중요한 게 아티스트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연, 방탄소년단, 여기 있네요. 그 뉴진스도 여기 있고요.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가 방탄소년 다음이 뉴진스일 것 같은데 이제 선배일 수 있겠죠. 여기 위 사람들이 먼저 올라서 지코도 있네요. 지코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방탄소년도 알고 나나 알겠고 나나하고 이제 그렇죠. 연기자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지코도 알겠고 이제 뉴진스가 좀 유명하니까 뉴진스는 알겠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작업을 하시고 이거 보면 쭉쭉 한번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이게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업종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고 또 들어가면 비즈니스 모델 보면 이렇게 이제 정말 적어놨겠죠. 그래서 이거 적어놨고 또 보면 이제 자료실, IR 행사, 주가 정보, 재무 정보 이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뉴진스 소비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쭉 보는 게 기본이고요. SM타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종목마다 들어가야죠. 잘 안 들어가지네요. 멋있네요. 멋있어. 그래서 딱 보면 우리손 있고 딱 그렇죠. SM은 좀 알려진 기업이 많죠. 알려진 사람이 많죠. 여기도 아직까지 슈퍼주니어가 있네요. 이렇게 보고 소비자 되시는 업종이 메리트죠. 이게 만약에 IT 반도체 부품류 들어가면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다음 배우도 있고 SM은 배우도 꽤 있네요.
이게 이제 매출에 발생하는 원천이니까 당연히 봐야 되겠죠. 결국 매출액이 이제 기업의 수익성을 기본적으로 좌우하는 업체니까 꽤 많네요. 꽤 많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보고 엔터테인먼트도 쭉 보고 이게 기본으로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공지하는 거니까 이거 봐줘야죠. 가지고 블룸핑크 최대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니까요. 보시고 아티스트 보시고 딱 보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매출 발생하는 원천이잖아요. 로제도 나오고 제니도 나오고 다 유명하죠. JYP 엔터테인먼트도 쭉 들어. 히스토리도 있고 컴팩트 아티스트가 중요하겠죠. 박진현 2PM 아직까지 여기 있네요. 트와이스 있고 이츠가 있고 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기본이니까 기본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질적인 걸 좌우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은 양적인 것도 봐야 되니까 양적은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지속성을 알려면 양적인 거는 알 수 없으니까 질적인 걸 파악해야지 양적인 걸 알 수 있는 미래의 양적인 부분에서 알 수 있으니까 질적인 거 보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궁극적인 양적인 게 중요해요. 그럼 확실한 거고 하지만 중간 과정에 주가 급등락은 질적인 것도 되게 좌우하고 회사 상황도 되게 많이 좌우하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적인 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최근에 이제 하이브랑 하이브 박시어 의장이 SM을 인수를 하겠죠. 근데 결국은 안 했지만 아무튼 관심사니까 잠깐 보도를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브 어떤 정보들 볼 때 먼저 뭘 봐야 될까요? 궁극적인 회사도 보고 주가도 보는데 물론 지금은 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 10조면 이 회사는 살만한 걸 보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두 개 다 봐야 돼요. 회사 상황, 이 시총의 적정성 여부를 봐야 되겠죠. 보시면 당연히 10조인데 만약에 제가 어떤 기업을 인수해요. 주식사라는 게 소유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주식사 대가들 방식이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본다면 물론 지금 이제 10조니까 인수 안 하겠지만 얼마 전에는 이게 한 4조 5천까지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1점대까지 떨어졌죠. 저라면 이제 수익성 안 나오게 보면 ROE 안 나오니까 이런 종목은 보통 저는 1.0 아래에서만 이제 고려를 하죠, 매수를.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왜 올라왔을까요? 수익성 때문에 올라갔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있는 거예요. 수익성과 무관하게 주가 올라간 거 많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잘 안 봐요. 이 회사 상황을 잘 안 보고 풍문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그런 레포트 보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게 수익이 안 나냐? 수익이 나죠. 문제는 이제 금액이 커질 때, 억 단위 투자할 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억 단위 투자는 안일은 투자해야 되거든요. 한 번도 거의 안일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무튼 그건 개인적인 판단 문제 영역이니까 제가 관여할 거 아니고요. 아무튼 하이브라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죠. 보시면 여연금이 지금 한 5천억 되죠. 1년 이게 이제 순차익 비율 중에 순차익 부채라는 게 여연금이죠, 여연금. 여연금이 이때 이제 늘어났다 줄었지만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 순차익 부채가 줄을 경우에는 보통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현금이 재무상태를 보면 여기 이제 유동금 자산하고 이게 좀 컸는데 우선 현금으로 먼저 볼까요? 900억, 1000억, 1700억, 3000억. 만약에 어떤 회사를 매입을 해요. 10조 가지고. 근데 1년에 3천억 나와요. 그럼 살까요? 안 사죠. 안 사죠.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면 주가는 올라요. 왜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PBR 퍼보다는 오히려 주가를 올릴만 정당한 상황이 있으면 올린 경우 많아요. 물론 왜냐면은 매도 시점 자기들이 정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물론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좀 곤란하겠지만요. 최근에 보시면 진짜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한 15% 매수에다가 지금 좀 한 2% 정도 남짓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렸어요. 이렇게 급등했죠. 개인은 매도치고 보시면 이제 투자 매매동 보면 정말 진짜 위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종목 보면. 근데 이게 퍼센트가 꽤 높아요. 올리는 증가율이 거의 저기 10만 원짜리인데 지금 거의 20원 올라 지금 굉장한 거죠. 물론 뭐 여기서도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다 이제 물린 다음에 올라가니까 다르고 이때 매수한 사람이 수익 나는 거죠. 이때 매수한 사람이 보세요. 이때가 최저 가격이죠. 이때 최저 가격이죠. 최저 뚫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하지만 개별 종목의 역사를 신적가는 게 되게 의미 있어요. 역사 신적가는 게 뭘 의미하냐? 기존 매매자들이 다 물린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만약 이 가격이 일반적으로 비싸면 매매를 안 하는데 그나마 매수 고려할 대상은 이 종목이 다 물린 상황이에요. 여기 매매 굉장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이제 저 매물 차트니까 참조하는데 여기 많이 매수했단 말이에요. 이때. 근데 여길 뚫는 거죠. 이 가격이 이 회사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만약 제가 매수를 굳이 들어간다면 이때는 매수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다 물린 가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 되게 많이 맞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개별 종목마다 볼 때 이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마 10년 됐어요. 근데 여기를 뚫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다 물려진 상황이야. 근데 회사는 크게 문제 없어. 그러면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경험도니까 참조하시고요. 이 회사를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잠깐 살폈고 어떤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걸 안다는 전제에 먼저 깔리는 거죠. 안다면 먼저 당연히 재무비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고요. 회사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매출액이니까 매출액이 최근에 3천억, 5천억, 7천억, 1조 1천억, 작년에 1조 7천억. 그래서 회사 주가와 무관하게 회사는 되게 발전 중이죠. 매출 계속 증가 중이니까. 그리고 판관비도 당연히 300억, 1000억, 2000억, 4000억, 6000억. 증가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뭐, 직원을 뽑아서, 그러면 그것도 임금이 들어가니까, 이제 판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판감이 증가한 건 좋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죠. 매출 증가하는데 판감이 증가하면 좋다는 거죠. 뭐, 매출 증가하는데 판감이 증가하면 안 좋죠, 당연히. 영업이익도 보시면 700억, 900억, 1,400억, 1,900억, 작년에 2,300억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주가 올라갈 상황이죠.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오르다 이렇게 폭락했죠. 왜냐면 과학이 비싸게 올렸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요. 이제 이 시점에서 볼 때 이제 회사 좋으면 비싼 종목을 더 올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걸 활용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올린 사람도 입장 알죠. 너무 비싸다. 그래서 과하게 올린 다음에 밀어버리죠. 물량을 개인한테 물리죠. 다. 보시면 이 꼭지점에서 개인이 뭐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죠. 이건 참 이제 워낙 지금 상장기가 짧으니까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고요.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15% 남짓에서 이 영업이익률은 자기자본이익률 무관하냐. 자기자본이익률은 자기 자본 갖고 1년에 얼마나 순이익이 내냐 퍼센트로. 그러면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제품 서비스 경쟁력 말할 수 있는 문제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관계잖아요. 물론 이제 판관비도 뭐 아마 뭐 비용이 탑재하게 됐지만 이제 영업이익률 훨씬 중요하죠. 영업이익률 보시면 15%는 대체로 남네요. 최근에 이제 13%지만 분기별로 보시면 최근 좀 안 좋았어요. 이때 안 좋았고요. 보시면 15%는 보통 나오는 회사야라고 평가가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의 문제점이 그거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업에서 물론 주가가 다를 수 있겠죠. 항방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때 이제 자본은 1,300억, 이때는 6천억, 지금 2조 들어왔고요. 지금 2조 7천억이에요. 그쵸? 보면 여기 보면 순이익이 500 늘어났는데 지배주 순이익이 7천억 든 거예요. 7천억. 그건 당연히 뭐 다른 외부적인 게 있겠죠. 순이익은 500 늘었는데 지배주 순이익이 2조 7천억 됐으니까 잠깐 보시면 왜 그런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순이익이 보통 이게 이익이 임역임인데 자본에서 이것만큼 느는 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또 예상이 많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익 잉여금 이게 원래 증가해서 느는 게 정상인데 보시면 자본 잉여금도 늘어났고 1,000억 정도 늘어났고 자본의 조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주석을 안 보고 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힘드네요. 아니면 30분 안에 끝내는 게 목표라서 아무튼 이때 자본이 점프했잖아요. 네이버도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저희는 원인을 알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결과물이에요. 돈만 쌓으면 결과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인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나 펀드맨들이 고민할 문제고 결국은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 자본총계 증가는 좋은데 문제는 자본총계 증가함과 더불어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이 1조 1,000억일 때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2조 8조인째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자본 효율성이 다른 거죠. 보시면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6천억 2020년도에는 순이익이 8천억 나왔어요. 2021년도에는 순이익이 1,400억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보시면 자본 효율성이 다르잖아요. 그쵸? 이때는 ROE가 10인데 이때 6 나왔어요. 물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이익이 500으로 줄었고 ROE는 1.9 엄청 낮죠. 엄청. 그러니까 순이익만 보면 이 정도 사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눈에 보이는 걸만 보면 사지 못해. 보시면 EPS 증가율이 64%고 60% 하락이고 보시면 이때 보세요. 비용이 보면 이렇게 나가죠. 자산 손상 차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용 나가는 거 이거 감안해야죠. 그러니까 보시면 영업이익만 보시면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더 증가했어요. 그죠? 꾸준히 증가 중이야. 근데 보면 비용 문제 여기 비용이 지금 여기 2021년도에 380억인데 작년 1,500억. 또 기타 비용도 좀 서서만 나오죠. 그런 게 당연히 순이익이 안 나오는 거죠. 세전익도 안 나오고 이걸 감안하시고 그러면 회사는 좋은데 일회성 비용 때문에 안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다른 점은 이때 자본 이때 자본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때 100억과 말씀 1조 1,000억인데 자본이 이때의 순이익 1,000억과 2조 8천인데 순이익 1,000억은 다른 거예요. 자본의 효율성이 다른 거죠.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커지면 같은 금액을 보면 자본의 효율성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월등히 많은 돈을 벌어야 되죠. 이게 이제 네이버를 한 번에 매수하면 안 되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수급을 벌이시면 외인이 이때 이제 엄청 매수 거의 10% 아래였다가 한 17% 했다가 최근에 지금 매수해서 지금 올려버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재무제표만 보면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저점도 보시면 이제 굳이 산다면 이때 산다 있잖아요. 역사 신저가에서. 그럼 이때 보면 역사 신저가가 1.6이란 말이죠. 1.6이고 퍼로 따지면 엄청 비싸잖아요. 못 사요, 솔직히. 퍼로만 보면 못 사는데 이걸 최근에 외인이 올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인은 그런 거죠. 이 회사의 이제 전체적인 가치를 따진 거예요. 이 순위 갖고 따진 게 아니라 전세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방탄소년단 그리고 물론 이제 최근에 군대 간 게 문제이지만 이게 뉴진스라는 이런 게 보면 지금 에코프로 비는 똑같지만 그 매출 확장성이 크다 해서 주가를 과하게 오른 거잖아요. 이년부터 그런 거죠. 최근에 이제 매출액도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그 누진스도 이제 활동하면 더 매출이 많이 나고 그런 매출 확장성을 많이 쳐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매수한다면 이때 당연히 매수 안 하죠. PBR 비싼데. 근데 이때도 PBR 싸지는 않지만 역사 신저가니까 다 물린 상황이고 이게 40만 원짜리가 지금 10만 원 가까이 해서 거의 4분의 1통 났잖아요. 그래서 PBR은 비싸지만 역사 신저가고 4분의 1통을 났으니까 매출 증가 정도이니까 매수 고려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때 샀는데 누가 주가 올려요. 실적은 이제 안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홀딩 하는 거죠. 당연히 상당히 홀딩. 이때 시총은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뭐 4조 5천억이 지금 최저 시총이잖아요. 지금 몇 년치 보면 그럼 이때 샀는데 이렇게 않게 누군가 올리든지 실적이 좋아지든지 실적 안 좋아졌는데 누군가 올리든지 안 좋아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 올려요. 실적이 안 좋은데 뭐 올리면 솔직히 매도를 고려해야 되지만 실적이 나쁜 게 아니니까 나쁘지 않음에도 밑점 치고 올리면 홀딩 하는 거죠. 상당히가 그럼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종목을 보시면 쉽게 못 들어가요. 왜냐면 수익성은 못 들어가죠.
근데 이제 굳이 그나마 의미 있는 게 매출이 계속 확장 중이다. 그것도 꽤 가파르죠? 지금 보면 3천억, 5천억, 7천억. 근데 이제 지금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안 할 거니까 문제 있지만 저거 뭐 짐이라고 지금 방탄소년단의 그 이론인데 그 친구가 지금 활동하는데 뭐 굉장히 지금 해외에서 유명하다고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시점 중요하죠. 여기서 신저가에 회사 실적이 꺾이지 않았는데, 여기서 신저가, 이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샀는데, 실적 안 꺾였는데 주가 올리든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출 정체나 증가인데, 영업 하라면 주가는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떨어지는데, 너 이제 역사 신저가를 때렸으니까 올라간 거죠. 근데 이때 샀으면 홀딩하는 거죠. 상당히 홀딩해서, 꽤 오래,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때 매수했다 쳐요. 저희가 이때 매수했어요. 근데 윈도우 뭐, 기간 매수했어. 열심히 매수했으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또 위인 매수해서 열심히 올려. 근데 매출 하락 없이 영업이 하락했어요. 영업이 하락한 것은 매출 증가하는데 영업이 하락한 건 안 봐도 뻔하지만 판관비를 조정한 거잖아요. 근데 나쁘게 못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주가 하락하면 더 호재죠. 호재인 거예요. 매출 정지 없이 영업이 하락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항상 좋은 매수가격을 주니까요. 아무튼 이 정도 보고요. 이때 샀으면 당연히 일정에 홀딩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PBR 퍼 이런 거 보면 쉽게 못 들어간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외인들은 PBR 퍼도 보겠지만 그 이외에서 매출 확장성, 이 기업의 대한민국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보아서 감안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간혹가다 활용할 수 있죠. 단 이 종목을 굳이 평가한다면 이게 다 물린 구간에서 이게 확인하는 거지. 뭐 이런 비싼 구간 다 이제 여기 뭐 웃고 있는데, 그런데 다 울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보고요. 제가 원래 30분 아래 끝날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가네요. 재무제표보다는 다른 걸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 SM은 우선 보시면 물론 당연히 지금 사면 안 돼요. 2조짜리인데 2조짜리 회사를 영업이익이 1,000억이 안 나오는 회사를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오르기 전에는 쌌죠. 오르기 전에는 보시면 어떻게 보면 1조 남짓 되고 작년에 같은 6천억, 그냥 3천억짜리였으니까 3천억짜리였으니까 쌌던 거예요. 보면 이때 보면 몇 년 전에는 이게 1조 2천억 갔다가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PB 1.0.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되는데 좋은 변화 있는 기업은 1.0 아래는 되게 의미 있다 있잖아요. 그렇죠? 장부상 가격이니까. 이때 이제 안 좋았고, 이때 이제 많이 좋았으니까 만약 1.0대 초반이라 그러면 살만한 것도 충분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한 건데 3만 원짜리 8만 원까지 날아간 건데, 타이밍을 잘 잡으면 회사가 엄청 좋아했는데 주가 안 움직였으면 살만하죠. SM은 마이너스 차입금이 2천억대, 3천억대, 4천억대 지금 늘어났으니까 회사는 좋아진 거고, 2021년도에는 매출이 약간 정체 좀 안 좋았죠. 안 좋았지만 다시 성장 7천억, 8천억 증가하니까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도 이때 좀 안 좋았지만 다시 좋아진 거고, 그래서 회사는 좋아진 거예요. 최근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2019년도 20년도 안 좋다가 2021년도에는 ROE 25 나오고, 작년은 12. 보시면 이제나 뭐 영업이익은 좋아졌지만, 보세요. 영업이 좋아졌지만 이때 지금 관객이 이때 지금 이익이 발생한 거죠. 이 처분에서. 그래서 이제 세월이 이제 큰 거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오히려 왜곡된 거다. 이 ROE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ROE 이게 정답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영업 이익률을 보시면 기껏 나봤자 10%점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SM이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좀 그쪽에 많이 몰아줬잖아요. 그래서 이수만이 좀 제가 볼 때는 불공정한 계약을 많이 하죠. 자기 지분 많이 갖고 있는 회사한테 SM이 거기 이제 수익을 많이 갖다 오는 그런 작업을 했고, 그런 내부 고발, 뭐, 축한가? 내부 고발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뭐, 존경할 만한 대상은 아니죠. 자기, 모기업에 있는, 수익을 많이 자회사한테 넘기고, 그 자회사를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회사는, 이런 상황은 좋은 상황 아니에요. 당연히 뭐,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너무 많이, 대나공도 그러잖아요. 대나공도, 물론,
뭐 음식료 이런 거 같은 경우 살살 만들어 가지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한테 그 회사 제품을 받고 수익을 많이 주고 이러면서 이제 대한항공이 수익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게 안 좋은 행위인데 그런 행위를 많이 하죠. 아무튼 최근에 보시면 외인이 그래도 뭐10% 난치 있다가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죠. 그럼 기관 매도 치고 개인 매도 치고 그래서 굳이 뭐 최근에야 이제 경영권 분위기가 올라온 거고 당연히 급락하는 거고요. 기관은 왜 사냐? 기관은 약간 다른 게임이에요. 이분들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싸도 사겨져서 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매도 치는 타이밍도 아니니까 매도 치는 타이밍 주가가 받아준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니까 그 타이밍을 아니까 비쌀 때도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제가 안다. 그럼 저희도 진입하겠지만 그 타이밍 잘 모르니까 비쌀 때는 안 들어가는 게 현명한 행위죠. 아무튼 회사는 최근 2년 동안 매출 증가하니까 회사는 좋아진 거 맞고 판가비 정책 영업이 증가한 건 좋지만 최근 이제 급등한 거죠. 근데 보시면 궁극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게 보이지만 왜곡성이 있어요. 보시면 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매출 증가 안 하고 회사가 이제 크게 성장이 없으니까 주가가 이러죠. 거의 10년 동안 주가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큰 변화 없다, 좋은 변화 없다. 그러면 홀딩하는 게 현명하지 않죠. 하이브 같은 경우 계속 이제 매출 계속 증가 중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2021년도, 2년도에 매출 증가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하지만 그전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도 안 움직인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매출액 순으로 따지면 YG가 JYP보다 좀 더 커요. 최근 매출을 보면. 하지만 수익성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거죠. YG도 보시면 주가가 최근 10년 동안 오르는 하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여기 사서 먹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서 먹겠다. 의미가 없진 않지만 10년에 여기 샀다. 근데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이잖아요. 회사 좋은 변화 없으니까 당연. 그 좋은 변화라는 것은 회사가 확장성 말한 거죠. 쉽게 말하면 매출액 증가. YG 엔터테인먼트는 다 아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망하면서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많죠. 개인적으로야 부동산 투자하고 돈이 많이 벌리지만 또 이제 매출 발생하는 와중에 좀 안 좋은 게 많으니까 몇 년째 매출이 크게 증가 안 하죠. 최근에 좀 증가한 거 맞아요. 좋고 영업이익도 최근에 좀 증가한 거 맞아요. 좋아졌죠. 그렇지만 여기 샀던 사람은 안 좋은 거죠. 이거 보시면 자기야만 이익률 아래 보시면 2022년도도 8%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상이 당연히 아닌 겁니다. 당연히 아닌 거고요. 만약 차입금도 보시면 규모가 의외로 적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1,000억 정도 여유금 걷는 거고. 그래서 근데 최근에 보시면 수익성이 좀 엄청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엔터 관련 종목은 어떤 유명 그룹이 나오면서 매출이 확 발생하고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명 그룹 앨범 내는 시점 이런 것도 되게 중시하고 이러죠. 저야 이제 이런 정보를 매수를 안 하니까 그게 관심 없지만 실제로 의미가 있죠. 매출 갑자기 발생하니까 그래서 주가 올라갈 정당한 상황에 부여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기관이 엄청나게 열심히 매수 중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매수하는데 물론 이분들은 이걸 보고 매수하는 거죠. 회사 상이 좋아지니까 싸니까 올리면 하겠다 이런 거죠. 그 PBR 근도 보시면 역사적 PBR 1.0이 가장 낮았고요. 그렇죠? 이때가 낮았고 2019년도 가장 낮았네. 그렇죠? 이때. 그래서 1.0 전후면 사고나 이 종목은 그랬구나. 그런 거고. 아무튼 수익성 보면 못 사요. ROE가 좀 좋아진 것도 ROE 800개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원래 말하고 싶은 종목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이죠. JYP. 탁월하죠. 보시면 월차 추차트 보세요. 여기 행보 중이었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또 꾸준히 오르잖아요. 이게 최고 종목이에요. 그 최고는 들어가는 거죠. 회사 재무 상황으로. 그래서 재무 상황 보면 600억, 900억, 1000억, 1100억, 1500억. 이게 규모는 안 커요. 중요한 게 잡으는 효율성이 단단한 거죠. 매출액도 보시면 이때 1200억, 1500억, 1400억 장체, 그 다음 1900억, 3400억. 매출은 가장 적어요. 이 기업이.
하지만 자본의 효율성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조 됐죠. 근데 예전에 보시면 보세요. 시총 2018년도에 보시면 4천이죠. 근데 더 거슬러 오잖아요. 2015년도에 이게 1,000억대였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거의 20배가 날라간 거예요. 20배 가까이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효율성, 매출 증가 상황, 이런 게 훨씬, 주가 상황은 훨씬 유리해요. 하이브가 탑이죠. 크기는, 규모는, 그렇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자본의 효율성, 그 영업률 보세요. 20% 무조건 넘죠. 자본의 효율성 엄청 높죠. 그러니까 더 처지는 거고, 주가도 꾹, 여기 매수한 어느 누가 다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기업가치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니까 주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기업가치 증가한 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비싸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세요. 탁월하죠. 아래 보세요. 탁월합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다시 매수 좀 하고 있는데 당연히 탁월한 기업이 위주로 삽니다. 제가 십몇 년을 돌아간다. 그럼 당연히 탁월한 기업 사겠죠. 대신 그 매출의 쉽게 말해서 경쟁 우위의 지속 가능성을 보겠죠. 아무튼 이 기업이 탑이라 보고요. 이 기업 보시면 외인이 보세요. 43%예요. 최근에 보시면 20 몇 프로였다가 지금 작년, 올해 지금 계속 매수이죠. 왜? 외인이 뭘 보겠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회사 상황. 그리고 이제 보수로 관리하는 박진영이 그 아티스트에 대한 태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행위를 안 하죠. 아티스트들 많이. 교육을 많이 하니까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영업이익률, ROE, 자본효율성, 매출은 적지만 매출 가장 적어요. 네 기업. 그렇지만 자본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서비스 경쟁력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걸 초죽이고 위인이 이렇게 선호해서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몇백 프로 갑자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일정 퍼센트를 먹는 게 중요한데 그 꾸준함은 회사 수익성하고 자원되고 그 수익성 자원은 오너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쟁 우위 지속 가능성 경쟁 해자능은 회사 구조적 문제예요. 구조적 문제. 그러니까 이 오너가 단단한 거죠. 뭐 양현석이나 이런 뭐 SM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많아요. 제가 언급은 그렇고 좀 자회사 만들어서 돈을 많이 빼돌리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뭐 다 누가 보잖아요. 뒷사람 다 이 사람이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혼자 다 뭐 이상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좋은 수치를 만드는 회사는 올라간다. 단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지속성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잠깐 주잖아요. 이때 2020년도잖아요. 2020년도 보시면 잠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정체만 해도 떨어지죠. 왜? 비싼 종목은 회사 매출 정체, 영업 정체나 매출 정체, 영업이 하락 이런 다 주가가 반토막 나요. 보시면 이때 보시면 이때 4만 원, 이때 15,000원까지 떨어졌죠. 반토막 이상 나잖아요.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게 있고요. 아무튼 제가 너무 길게 안 하기 위해서 오늘 이걸로 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종목마다 궁극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자본의 효율이 가장 중요하고 단 지속성이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저가에 한번 매수했으면 몇 년 동안 매도를 안 해도 돼요. 기업가치 계속 증가하는 종목이니까 주가도 오르는 게 가지만 결국은 기업가치 증가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게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싼 종목도 많이 매수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죠. 이렇게 간단히 그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좀 봤습니다. 물론 최우수 선호 대상은 당연히 자본의 효율성이 탁월한 그 지속이 가능한 JYP입니다. JYP고요. 물론 최근에 하이브도 많이 올라갔지만 수익성이 안 좋은데 수급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JYP는 2015년도에 1,000억대 매수했으면 거의 20배를 먹는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이 부러운 거죠. 그런 종목이 부럽고 저희들이 부러워할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은 항상 자본 효율성이 되게 높고 그 높은 자본 효율성이 지속이 되게 장기간 가능해야지 홀딩하기 정당화사 되게 되고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종목을 설명해서 어떻게 보면 설명한 거예요. 물론 최근에 이제 SM 체제주도 관련해서 사건이 있으니까 뭐 이 시간을 갖게 됐지만 궁극적으로 JYP 종목을 저가 매수했으면 그 기업을 믿고 그 기업 오너를 믿고 과거 수익성 믿고 현재 수익성 믿고 미래 수익성이 어떤가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그 시총 그 낮은 시총을 감안하시고
회사가 계속 발전하는 한 일정형 홀딩. 그러면 이런 뭐 최대 주주 이슈가 터지니까 SM 터지니까 다른 정부터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뭐 올라가는 거죠. 추가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게 원래 실적이 연동가 맞는데 실적이 10배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은 4배 올라도 3배 올라도 2배 올라도 주가는 10배 올라갈 수 있는 게 주식판이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벌써 4월 되고 제가 와이프하고 바람도 쐬고 왔는데요. 아무튼 날씨 좋으니까 가끔 가다가 바람도 쐬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